안녕하세요 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차트로 비트코인 차트, 리플 달러 차트 2017년도 차트와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미 대선 예상 시나리오,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미 대선 관련된 이야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지금 화이자가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화이자의 백신 개발 타이밍, 네 번째 바이든의 설레발, 다섯 번째로 미디어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차트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부터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15,400달러, 68달러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 2017년도 이 2월달 말, 이때 이제 이 빨간색 추세 라인, 이 고점과 고점 연결한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하고 한번 이 추세선까지 눌러준 이후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서 올라갑니다. 현재 위치가 그래서 2017년도 이 2월달 이 추세선 돌파하고 눌러주고요.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해주면서 2019년도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한 그런 상황이고,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2018년도 그 고점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2017년도 이때와 같이 121선, 검정색 121선 정도까지 조정을 이제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20주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조정 보인 그 폭이 대략 한 32, 3% 정도 조정을 보였어요. 보시면 한 35% 정도, 4%, 5% 이 정도 이제 조정을 보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자리에서 121선까지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현재의 검정색 121선 위치가 11,4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받았을 때 28%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해주고 다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2017년도처럼 뭐 30%, 35% 사이의 조정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리플하고 이제 이더리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고 조정을 보일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조정을 보일 때 그때 오히려 이제 상승을 해줬어요. 이더리움 차트를 잠깐 다시 한번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추가를 해서 보시면 지금 이제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 잠깐 이 부분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2017년도 이 위치를 이제 확대해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1300달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890달러까지 대략 한 33, 4% 정도 조정을 보일 때 이 하늘색 선인 이더리움은 오히려 이제 상승을 해 줬습니다. 상승을 해줬고, 비트코인 조정을 계속 보일 때 이더리움도 중간중간에 한 차례씩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1파 고점을 찍고 쉴 때 그때 리플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를 비트코인 2017년도 뭐 2월 27일, 28일 뭐 이 근처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면 리플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이와 같이 이번에도 올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이제 리플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 이더리움이 리플 차트보다는 먼저 정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리플도 근데 이제 지금은 2017년도 약간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이때처럼 이때 이제 리플이 올라가는데 걸린 기간이 이 노란색 수직선으로 해서 보면 지금 이제 1파 상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올라갔던 게 이제 24일, 그리고 이제 3파 상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죄송합니다. 이게 1파예요. 1파 상승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34일, 그리고 3파 상승까지 걸린 시간이 한 80일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2달 반 정도. 이렇게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1파 상승까지 걸리는 기간이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2017년도 차트와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현재 0.252달러고, 지금 이제 이 차트는 2017년도 그 2월 28일부터 이 3월달, 4월달 이제 XRP가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차트인데,
노란색으로 이제 수직선으로 체크한 자리가 아까 이제 비트코인에서 봤던 그 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XRP 같은 경우에 완전히 이제 역배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달러 차트가 20, 50, 120, 그러니까 201선과 361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평선들은 역배열이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이 역배열 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 역배열을 이제 풀어주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보시면 이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를 시키고 한 일주일 정도 쉬어주고 올라가는데, 이 일주일을 쉬어주면서 이 단기 이평선들 21선과 51선이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이제 기다리죠. 기다리고 그 이후에 1파 상승을 이어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 이제 채널 한 중반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제 XRP 달러 차트 이제 일봉 차트고 현재 위치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다른 점이 뭐냐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21선, 51선, 121선이 역배열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201선과 361선 장기 이평선들이 이제 정배열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이제 모여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121선 밑에 있습니다. 20일과 이제 50일이 밑에 있는데, 이 20일과 50일이 지금 조만간에 이제 50일이 상방으로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일과 50일만 120일 위로 올라가 주게 되면, 이때는 이평선들, 일봉 이평선들이 완전 정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이 2017년도 이때 이제 이 역배열을 풀어주는 이 작업을 하는데 걸렸던 이 시간이 지금은 필요 없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비트코인 위치로 봤을 때 2월 28일 정도라고 하더라도 XRP가 2017년도 2월 달처럼 대략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고 여기서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좀 더 그 시간이 저는 단축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 위치를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이 지금 이제 봉 50개를 체크해 보면요, 여기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장대음봉 이 자리가 이제 빠집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이렇게 이제 이틀 연속해서 이 아래에 있는 봉들이 빠지면서 51선이 이렇게 들려요. 위로 이제 들리고 20일과 50일이 이제 들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121선 위로 올라가 주게 되면 이 20일과 50일이 올라와 주면서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평선들이 일봉에서 완전히 정배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정배열된 그림이 2017년도로 봤을 때는 이때 이제 이미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정배열을 만들고 다시 한번 1파 상승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 모습까지 현재 자리에서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2017년도처럼 지금 시간부터 한 달 정도 뒤에 XRP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시간 봉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지금 4시간 봉 보시면 4시간 봉 이제 이평선들이 완전히 이제 모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단기 이평선인 21선 이제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일 이평선이 360일 이평선 돌파시키고 있고, 이 장기 이평선 200일과 120일이 다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고, 여기서 이제 50일 이평선이 조만간에 이 장기 이평선들을 다 돌파시켜 준다라고 하면 지금 4시간 봉에서도 완전히 정배열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봉에서 정배열, 그리고 이 4시간 봉에서도 정배열이 조만간에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뭐 하루 이틀 안에 이제 완성되는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평선 정배열을 만들어 주고 바로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미 대선 예상 시나리오부터 이야기를 이제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바이든이 언론을 통해서 당선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이 당선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법적으로 당선된 것이 인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미디어 측에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바이든이 당선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바이든이 정말 그 차기 대통령으로서 완전히 인정받은 것처럼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그 예전 자료부터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똑같이 지금과 비슷한 일이 이제 벌어졌었는데, 이때 이제 그 엘 고어가 271표를 획득하면서 부시를 이제
언론에서 이겼다,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도 기사로서 이제 실렸습니다. 워싱턴 타임즈에 고어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이렇게 이제 실렸는데, 그 이후에 법적으로 가면서 부시가 이제 뒤집었죠. 뒤집고 그때는 고어가 따로 이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서로 이제 합의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고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고어라든가 부시 둘 다 딥스테이트 진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어떤 뭐 변수 없이 무리 없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럼 이제 내용을 같이 이제 보면서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뭐 리플 589님, 뭐 헤이요님, 이은님,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우리 해밀리 톡방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사 공식 자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시사는 2018년도에 트럼프에 의해 설립된 국가보안기관입니다. 이 워터마크가 이 QFS를 통해서 조작 불가능하게끔 이미 이제 다 그 투표 용지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일부 투표 용지에는 투표 용지가 진짜임을 나타내는 워터마크가 있다. 워터마크는 각 선거마다 다르며 투표 용지가 승인된 이 인쇄 기관에 의해 인쇄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원래 투표 용지는 이 사기 방지를 위해 QFS 블록체인에 등록되기도 한다. 경합이 예상되는 12개 주가 대상이었고, 주 방위군은 이 12개 주에 배치가 되었다. 그래서 10월 30일부터 이 내셔널 가드 NG가 배치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두 차례까지 이제 배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엘라바마,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등에서 이 12개 주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의 이 사전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트위터를 통해 수차례 그 위험성을 경고했고, 그에 따라 이 철저한 준비를 해 놓았다. 관련된 이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에 만들었다라는 국가 보안 기관이에요. 이 시사라는 국가 보안 기관이고, 투표 용지에 이와 같이 워터마크를 이 보안 작용으로서 심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와 같이 이제 자세히 들여봤을 때, 이 투표 용지를 들여봤을 때 이와 같이 희미하게 이런 문구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어떤 점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점들이 다 블록체인으로 우리 QR코드처럼 각각의 선거주마다 다 다르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QFS 퀀텀 파이낸셜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을 다 감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투표 선거를 했을 때 그 사전 선거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어떤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신분증이 똑같은 사진의 신분증이 각각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와 있다라는 겁니다.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런 신분증들을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선거에 이용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 지금 이제 내셔널 가드 방위군이 이 12개 주 지역에 이미 이제 10월 30일에 배치가 됐고, 그 이후에 한 차례 추가적으로 또 배치가 됐다라고 해요. 이건 이제 그 2020년도 선거에 이 방위군들이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16개 주에서 이 3,600명 이상의 이 군인들, 방위군들이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제 읽어보면, 지금 이제 방위군은 11월 3일 총선을 여러 직책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활성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사이버 방어 지원, 여론조사 작업 및 선거 후 시민 불안의 경우 대기에서 다양한 일들을 이 방위군이 앞으로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번째로 대법원은 이번에 이제 펜실베니아주 PA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모든 투표용지를 정시에 접수된 그 투표용지와 분리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투표용지 이제 감사가 있을 것이고, 재검표는 다시 선거위원회에서 다시 이제 재검표를 한다. 그리고 이제 무장 수사관이 이 감사를 수행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 막다른 골목의 딥스테이트,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중국이 개입된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전선거 조작에 다른 나라의 선거 조작 사례를 통해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선거 조작이
성공 가능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게끔 그전 다른 나라의 어떤 선거에는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선거 조작 후에 정권을 잡게 되면 언론 통제를 통해서 이런 선거 조작했던 것들을 덮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딥스테이트들이 생각을 하게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딥스테이트는 정상적인 선거로는 이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이제 알고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테스트를 거친 그 방법으로 미국 대통령 그 선거를 조작을 시도한 거죠. 세 번째로 딥스테이트는 이 함정 작전에 그 함정에 빠진 것이고, 트럼프는 이 선거 조작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이미 이제 보유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걸 잠깐 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그 국방부 장관을 바꿨습니다. 대테러 센터장으로 국방부 장관을 교체를 했어요. 대리로 이제 교체를 했고, 이것도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선거를 지게 됐을 때 딥스테이트 입장에서는 만약에 법적으로 가서 자신들이 이제 선거를 지게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쓸 거라고 보는데, 뭐 폭동이라든가 내란을 일으키려고 할 수도 있고요. 쿠데타를 이제 시도할 수도 있는데, 이 국방장관이 딥스테이트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국방장관을 지금 이 타이밍에 교체를 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체된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한 거고, 오늘 오후 4시, 그러니까 이제 이게 11월 10일자 4시를 이야기해요. 오늘 오후 4시에 미시간에서 이 131개의 진술서가 작성이 되었고, 선거일 이후에 2,800개 이상의 사건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미시간에서만 131개의 진술서가 작성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딥스테이트가 마지막에 이제 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면서 선거 조작 그 사례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뭐냐? 이 선거 조작을 통해서 적과 아군을 구별하고 이 선거 조작에 개입한 자료를 확보한 후에 딥스테이트와 민주당 그리고 언론사를 처벌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딥스테이트의 사기 행각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세상에 이제 폭로를 하고 방위군 투입을 통해서 새로운 그 표 확인을 함으로써 거짓과 진실의 괴리가 얼마나 컸는가를 대중들에게 이제 인식을 시켜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만약에 승리로 선거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딥스테이트는 자신들의 거짓을 덮기 위해 마지막으로 쿠데타 또는 폭동을 시도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긴급 비상방송을 통해 방위군에 의해서 다시 계산된 이 선거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 결과의 진실을 보여주고 승리 확정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딥스테이트의 만행을 블랙아웃 기간 동안 그 EBS 긴급 비상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해서 최대한 많은 그 대중들이 깨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지금 이제 미 대선 시나리오 두 번째 이야기도 뭐 첫 번째 이야기와 다 연결이 된다라고 보는데, 우선 그 영화 매트릭스 3 그 레볼루션 영화 부분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영화의 한 장면 중 꼽는다라고 하면 어디 부분일까? 라고 했을 때 이 매트릭스 3의 한 부분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매트릭스 3 결말을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거의 결말에 다 와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럼 이제 이 매트릭스 3 영화를 캡처를 해서 이게 이제 영상을 플레이하게 되면 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캡처를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그 마지막쯤에 이 스미스 요원과 네오가 이렇게 이제 비가 오는 웅덩이가 파인 곳에서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미스 요원이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야 이거야, 이게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넌 그렇게 누워있는 네오를 보면서 넌 그렇게 누워있었어. 여기 서서 이렇게 말하기로 돼 있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스미스 요원이 하고, 스미스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이 현재 시스템을 지키는 딥스테이트 뭐 카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놓고 갑자기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가 방금 뭐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네오가 이제 일어나서 네오가 스미스 요원에게 다가가요. 그러니까 이제 스미스가 오지 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네오가 뭘 두려워하나? 그리고 스미스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함정이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상황, 지금 그 사전 선거를 조작할 수 있게끔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가 조작할 수 있게끔 해놨다라는 거죠. 충분히 니들 조작할 수 있을 만큼 해봐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사전 선거 그 조작을 했던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알고 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딥스테이트가 야, 이렇게 해서 정권만 잡으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언론 통제해서 우리가 다시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고 똑같이 함정을 파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정에 지금 이제 딥스테이트가 이제 빠져든 거죠. 네오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필연이야. 그리고 이제 스미스가 네오를 가격을 해요. 마지막으로 가격을 하면서 네오가 이렇게 이제 검정 그 악으로 점점 이렇게 뒤덮어져 갑니다. 그리고 네오가 앞에 있는 이 스미스 요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바뀌죠. 그래서 스미스 요원은 자신이 이긴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물어봐요. 근데 끝난 거야? 물어보는데 이게 이 스미스 요원은 네오입니다. 네오가 지금 스미스로 바뀐 건데 그 네오가 고개를 이제 끄덕끄덕 합니다. 끝난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끝났다라고 고개를 끄덕인 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이 딥스테이트가 끝났다. 딥스테이트의 종말을 네오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네오를 뒤덮은 이 스미스 요원이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빛을 뿜어내면서 터져서 없어져요. 이렇게 이와 같이 빛을 뿜어내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지금 네오와 스미스가 그 웅덩이 안에서 싸우고 있던 모습을 보는 그 수많은 스미스 요원들, 이게 결국에 지금 언론사 그리고 그 민주당 그 딥스테이트의 편을 들고 있는 여러 뭐 정치인들, 언론사, 이런 사람들을 이 스미스 요원, 그 웅덩이를 지켜보고 있는 스미스 요원으로 이제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함정을 파서 딥스테이트를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누군지 찾아냈고 그 사람들이 이 사전 선거 조작에 다 개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모여있는 그 스미스 요원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한 번에 이 모여있는 수많은 이 딥스테이트와 연관되어 있는 그 스미스 요원들을 한 번에 다 제거를 합니다. 예. 제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스미스, 이 하얀 점들이 그 스미스 요원들이 다 하얀 그 빛에 의해서 제거되는 모습을 영화에서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영화 맨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젊은 남자아이가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제 알리고, 마지막 장면이 이제 이 장면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이 마지막에 이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은 이 하늘을 볼 수 있는데, 이 보랏빛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제 미국 공화당은 빨간색, 그리고 민주당은 파란색을 상징하는데, 결국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져서 보라색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통합이 된다. 통합된 그 세계를 표현해 준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 매트릭스 3, 이 레볼루션의 거의 이제 마지막 장면, 스미스 요원과 그 네오의 이 격투신이 될 것이고요. 딥스테이트의 계획은 그럼 뭐였느냐?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을 통해 당선자를 확정 발표합니다. 대중들로 하여금 법적으로 바이든이 완전히 당선된 것으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불복을 한다라고 하면 쿠데타의 대중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딥스테이트는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트럼프를 정당한 선거에 승복하지 못하는 고집불통으로 묘사를 하면서 승리했다고 생각했다가 만약에 법원의 판결로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가장 큰 분노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 분노심을 이용해서 쿠데타라든가 그 내란에 이용을 할 계획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엊그저께 뭐 골프를 쳤다라고 해요.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충분히 의도가 된 연출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허점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적에게 허점을 보여주면서 적들이 계속해서 이제 실수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자료를 이 기간 동안 최대한 확보를 하고요. 바이든의 승리로 인식하고 악의 편으로 붙는 그런 적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와 관련된 이 딥스테이트와 관련된 스미스 요원들을 제거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 숙청 시작했나? 공공기관 고위관리 해임. 선거 기간 동안 이 3명의 기관장을 해고했습니다. 국제개발처 부처장,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딥스테이트와 관련이 있고 이제까지 중국과 중국 공산당과 결탁해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을 지금 이 타이밍에 해고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대선 패배 이틀 만에 이 눈에 가시, 국방장관 전격 경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주요 언론에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실상 레임덕 상황에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접어들었으나 승복하지 않은 채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패배한 것도 아니고 미디어에서 그냥 자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한껏 활용한다. 눈에 가시 인사들을 축출하며 일방통행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게 주요 언론입니다. 딥스테이트가 이 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대통령으로 되면, 그때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데타를 계획을 하거나 안티파와 같은 그 테러 조직을 이용해서 내란을 발생시켰을 때 군 통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들이 자신들이 국방장관이 자신들 라인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지막 카드로서 이 카드를 쓰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사전에 제거한 것이며 딥스테이트가 마지막으로 쓸 카드를 손쓸 수 없는 그 타이밍, 지금 바꾸면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손쓸 수 없는 타이밍에 딱 맞춰서 제거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골프 치는 모습도 저는 충분히 의도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시간에 골프를 치지 않을 거라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졌던 이겼던 간에 골프를 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골프를 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적들이 방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 폭동 또는 쿠데타가 발생하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법적으로 승리 시에 주류 미디어는 오히려 이것을 이제 방송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긴급 방송을 통해서 당선 확정 발표가 필요하다. 결론을 이제 내려보면 쥐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를 잡기 위해서 치즈를 놓은 거죠. 아까 그 매트릭스 3에서 수많은 그 스미스 요원이 네오가 진 거라고 생각하고 쓰러진 네오를 보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게 결국 쥐를 잡기 위해 치즈를 일부러 놓은 거다. 선거 조작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선거 조작에 같이 연루된 여러 이제 조직이라든가 기관들,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치즈를 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딥스테이트가 거짓으로 승리한 것 같은 그 착각을 들게 만들고 최대한 많은 적들을 표면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마치 쓰러진 네오를 보고 네오를 제거하기 위해 몰려든 그 수많은 스미스 요원들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으로서 그 안에 모인 모든 스미스 요원을 한 방에 제거하고자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오늘 올라온 기사인데 그 화이자가 코비드 백신 개발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타이밍이 굉장히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속보로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첫 번째 분석에서 90% 이상 효과적이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주니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의 타이밍은 굉장히 놀랍다. 이것의 타이밍에 대해 사악한 게 없느냐, 악의적인 어떤 게 없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트럼프 주니어는 사전 선거와 우편 투표를 확대시키기 위해 오히려 이 코로나를 올 한 해 동안 사용을 했고요. 그 딥스테이트가 사용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선거가 이제 끝이 나니까 코로나 이슈는 더 이상 이제 딥스테이트들에게는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마지막으로 이제 돈을 벌 목적으로, 이 약을 팔아서 수익을 벌 목적으로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난 이 타이밍에
이 백신을 내놓은 게 이제 딥스테이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 제약회사들 대부분이 딥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트럼프 주니어는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로 바이든의 설레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오늘 그 트럼프가 앉힌 조달 청장이 당선 확정 아니다, 그 바이든 인수위원회 이들 인수위원회 그 준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또 뭐라고 나왔냐면 이 바이든 인수위 뜻밖의 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국 연방조달청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당선인인 거죠, 인수위원회 가동에 변수로 떠올랐다. 이 조달청은 바이든 인수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그 트럼프가 앉은 조달청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의 의도는 뭐냐? 언론의 의도는 이 바이든이 인수위를 만드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자신들만 인정한 그 당선인인 바이든을 합법적인 당선인처럼 대중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언론의 의도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수위를 빨리 추진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법적으로 당선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쓸데없는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굉장히 좀 재미난 트위터 이제 영상이 2개 올라와서 잠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바이든의 어떤 상황을 잘 묘사한 겁니다. 이렇게 슛을 하고요, 공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춤을 추죠. 춤을 추는데 들어가지 않고 공이 튕겨서 오히려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선거에서 이기고 인수위원회를 이제 꾸리려고 하는 모습이 이와 같이 이제 설레발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져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함정을 파고 이렇게 이제 멧돼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먹이를 먹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한 번에 이 새끼 멧돼지부터 이 어른 멧돼지까지 한 번에 다 잡아들이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매트릭스 3에서 아까 봤던 그 장면과도 저는 이제 일치한다라고 해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 쓰러진 네오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수많은 스미스 요원들, 이게 지금 이 먹이를 먹기 위해 이 미끼를 문 이 멧돼지들과 저는 동일한 그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미디어에 돈을 주는 사람은 우리가 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아니라 그 딥스테이트가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며, 결국 미디어는 기업들, 자신들에게 돈을 주는, 그 스폰을 해주는 기업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미디어다. 따라서 미디어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내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텔레비전이 뭐냐? 텔레비전이 이 텔라이비전입니다. 텔라이비전. 그래서 오히려 거짓된 그 비전을 이야기하는 게 텔레비전이다. 만약에 이 텔레비전이 거짓된 정보만, 그 딥스테이트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대중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내보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그런 텔레비전을 볼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보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보는 미디어가 오히려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다고 하면, 이 차라리 텔레비전을 끄고 보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뉴스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 숨은 의도가 뭔지, 지금 이 미디어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뭔지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좀 키우는 게 저는 또 우선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기존 미디어에 익숙한 분들과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서로 괴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 하나의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괴리가 클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서로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과 대화를 이어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대화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이 진실이 계속해서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저는 기다릴 필요가 있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진실을 보는 눈들이 하나 둘씩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매트릭스에서 나온 것처럼 그 빨간 약을 먹을 수 있는, 그 빨간 약이
도처에 이제 깔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빨간 약을 먹은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 부딪히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